테슬라 소식입니다. 자율주행 FSD 공식 출시 임박. 베타 버전 마무리 수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베타 버전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홀마스 카탈로그와 나눈 트위터 대화에서 V12는 베타 버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FSD는 현재 테슬라가 베타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총 3단계로 구분된다. 오토파일럿, 향상된 오토파일럿 그리고 FSD다. 오토파일럿은 차선 예지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후방 추돌 회피 기능을 지원한다. 테슬라 전 차종에 기본 탑재된다. 자율주행 단계로 보면 레벨이다. 향상된 오토파일럿은 기본 오토파일럿의 자동차로 변경, 테슬라 순정 내비게이션에 기반한 고속도로 반자율주행, 자동주차, 차량 호출 등의 기능이 더해진다. 사실상 레벨 3단계로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화 452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FSD는 향상된 오토파일럿에서 신호등 및 정지 표지판 인식, 테슬라 순정 내비게이션에 기반한 시내 도로 반자율주행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FSD는 아직 베타 버전인 만큼 월 구독료 $199에도 가능하다. FSD의 가장 큰 차별점은 복잡한 시내 도로에서도 반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테슬라를 제외한 완성차 업체가 내놓은 자율주행 시스템은 대다수가 고속도로 및 직선도로 일부 구간에서만 활성화할 수 있다. 테슬라가 FSD를 처음으로 선보인 건 2020년 10월이다. FSD의 V1 베타 버전을 일부 선별된 테슬라 소유자에 배포했다. 이후 베타 버전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시스템 안정성을 개선해 FSD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 수를 늘려나갔다. 첫 베타 버전 배포 이후 약 3년이 지난 현재 FSD 베타 버전은 V11까지 와 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FSD 베타 누적 운행 거리는 2023년 1분기 기준 약 1.3억 마일을 돌파했다. 1.3억 마일을 달리며 FSD 베타 버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통해 예외 상황에 대한 반응과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딥러닝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며 자율주행의 정확도를 개선했다. 3년간 업데이트를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V21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베타 딱지는 떼지 못했다. 예외 상황을 마주했을 땐 운전자의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의 해당 발언을 통해 FSD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조만간 출시할 FSD의 공식 출시일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홀마스 카탈로그가 FSD 출시 일정이 2023년 혹은 2024년이 될지에 대해 질문했으나 머스크는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현재로서 FSD는 2025년 이후에나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의 해당 기능이 완전히 지원되는 데에는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 LED 애플워치 출시 또 연기. 2026년 유력. 애플이 애플워치의 디스플레이를 올레드에서 마이크로 LED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이크로 LED 탑재 애플워치의 출시가 더 미뤄졌다고 IT 매체 맥루머스가 4일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렌드포스는 애플이 양산을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높은 생산 비용과 관련된 문제로 제품 출시가 두 번째로 연기됐다며 마이크로 LED 애플워치 울트라가 2026년 1분기 이전에 출시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지난 4월 디스플레이 분석가 로스 영은 마이크로 LED 애플워치 출시가 2025년 하반기로 연기됐다고 전망했다. 결국 최근 들어 출시 전망이 두 차례 지연된 셈이다. 외신들은 이 같은 출시 지연에 대해 마이크로 LED 부품의 작은 크기 때문에 생산이 매우 까다로워 수율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은 지난 10년간 자체 마이크로 LED 개발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삼성 디스플레이 등 타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애플은 애플워치의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 모델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먼저 채택한 후 향후 아이폰 등 기타 제품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애플워치는 현재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다. 마이크로 LED는 더 높은 색상 정확도와 더 높은 밝기, 전력 효율도 높아 올레드의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에 배터리 생명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애플워치와 같은 제품의 활용도가 높다고 알려졌다.
애플은 이미 지난 2014년 마이크로LED 전문 기업 럭스뷰를 인수한 후 2017년 TL59라는 코드명으로 마이크로LED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애플은 이미 애플워치용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를 테스트했으며 디스플레이는 더 밝고 생생한 색상을 제공해야 하며 콘텐츠가 유리 위에 칠해진 것처럼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월 보도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미,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도 제한하나. 미국이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 자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 제한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4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조만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중국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업체들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인공지능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A100 등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첨단 반도체를 활용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갖춘 아마존 웹서비스와 MS의 애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SJ는 이번 조치가 현재 미 상무부가 마련 중인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제의 일환으로 빠르면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6일 제닛 옐런 미 상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전인 3일에는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제를 발표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유럽 시장에 리비안 배송용 전기차 배치. 아마존이 리비안 배송용 전기차량을 인도받아 유럽 시장에 전기차를 배치한다. 4일 아마존 홈페이지와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앞으로 수주 이내에 300대 이상의 배송용 리비안 전기차를 독일 뮌헨, 베를린, 뒤셀도르프 지역 등에서 운행한다.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 제로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마존은 유럽 전역에 수천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으며 인프라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아마존과 리비안 측은 유럽 도시에 더 잘 맞도록 미국 밴보다 짧고 얇은 밴으로 특별히 설계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아마존은 이미 미국 500개 이상의 지역에 배송용 리비안 밴 3,000대 이상을 배치했다. 아마존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리비안의 배송용 전기차 10만 대를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아마존은 리비안의 최대 주주다. 리비안은 지난해 2332대의 전기차를 인도했지만 생산 규모 확대 비용 등으로 인해 손실이 67억 5천만 달러로 늘었다. 이후 올해 2월 초에는 감원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리비안은 차량 인도량이 1분기 7,946대에서 2분기 12,640대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생산량도 일리노이주 노멀 소재 공장에서 1분기 대비 4,597대 늘어난 13,992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